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 황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지만 강의는 네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악적 특징과 진로에 대해서, 두 번째 수시 전형에 대해서, 세 번째 정시 전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악적 특징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이나 음악적 재능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 번씩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음악 계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공 실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까,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아마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그것을 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전공을 해볼까 하고 도전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음정. 여러분들이 아마 음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 혹은 가락, 선율이게 되겠죠. 그 다음 리듬, 음이 길이와 길고 짧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은 음색입니다. 그래서 음색을 보면은 내 음색과 또 다른 친구들의 음색, 혹은 어떤 동물의 음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의 음색이라든지 서로 다른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화성 등 음악적인 개념에 있어서 구별 능력이 다른 친구들보다 어느 부분에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예민한 음정, 가락, 리듬, 음색, 화성 등을 가지고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음악적인 표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음악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악성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표현력이 높아서 다른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내 노래를 듣고 친구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감동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던 음악을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기억을 잘 할 수 있거나 그것을 기억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음악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남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구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작곡자, 음악가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곡을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비판이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재능들을 하나하나 보았을 때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 두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왜냐하면 이런 것의 강점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하면 조금 더 낫겠구나, 혹은 내가 전공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고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음악 계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냐 보면은, 앞으로 계속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지만, 진학에 있어서 입시 전공에 있어서는, 전형에 있어서는 전공 실기의 성적 비중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악 전공들은 대체로 실기 전형의 그 성적 비율이 70% 이상 정도로 높습니다. 일반 학생부나 수능에 비해서. 그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꾸준한 전공 실기의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음악 무대의 연주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음악회나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곳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또 실용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요즘은 많죠. 그런 친구들은 길거리 음악, 버스킹 같은 연주 같은 그런 그 기회가 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또 연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방과 후 활동이 조금 줄어든 기미가 있고, 요즘은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약하긴 하지만 방과 후라든가 동아리에서 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그런 부분
기본에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도움을 받을 때 어쩌면은 사교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전공 실기, 각각의 전공 실기들을 보면서 기악, 성악, 한국음악, 작곡, 그 다음에 실용음악들에는 어떤 전공 실기 시험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에 있어서 기악을 먼저 볼게요. 기악 중에서도 일단 피아노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지금 에튜드라는 것을 떠났는데요. 이 에튜드는 연습곡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피아노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중에서는 에튜드를 하는데 보통 대표적인 것이 쇼팽의 에튜드이긴 하지만 나머지 다른 작곡자의 에튜드, 연습곡들을 한 곡, 혹은 그렇지 않으면 빠른 템포의 곡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하고 들은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곡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잘 맞는 곡이 나온다면 그 대학을 지원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곡들을 준비하는데 아마도 수시들은 지금 5, 6월쯤 되면은 지정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처의 입학 전형 계획에서 혹은 실기 시험을 공지하는 곳에 가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이런 곡이 있더라 라고 전해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학 전형처에 가서 보고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관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른 악장의 자의곡이 있던지 지정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을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준비한 곡들도 있지만 올해의 곡은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악입니다. 성악은 기악보다는 조금 더 단기간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악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좀 더 변성기가 지난 후부터 준비를 해도 자신이 갖고 있던 기초적인 음악성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이 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악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악은 보통 친구들 중에 8명 선발, 그러면 8명 선발 중에서는 남학생을 여학생을 몇 명 이렇게 남녀 구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인원수까지 체크하는 것이 좋겠고요. 성악에 있어서는 보통 가곡이나 아리아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독일 가곡이나 이태리 가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어떤 선생님에게 레슨 전공 실기를 받느냐라고 있지만 독일어 딕션과 이태리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발음을 정확한 노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딕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가곡 플러스 그다음에 아리아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 혹은 콘체르토 아리아 같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 중에 기악 분야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도전이 어렵다면 기악 분야에서는 관악 쪽이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이 짧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 분야는 조금 더 짧은 기간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준비한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진하게 성공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작곡입니다. 이 작곡을 보면 작곡은 조금 더 다른 지금 봤던 기악이나 성악에 비해서는 이렇게 청음을 한다든지 다양한 시험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청음을 위해서 난 절대 음감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많은 학교에서 이 청음 문제를 하지 않는 영역을 시험 보지 않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중에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그러한 시험곡들이 있는 것을 보면 되는데 영역을. 그래서 청음 중에서는 또 무엇이냐면 이렇게 단선율 청음을 보는 학교 혹은 2성부의 청음을 보는 학교, 4성부의 청음을 보는 학교들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강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청음이 실시되는 곳을 아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피아노곡을 작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마다 2시간을 주는 경우 혹은 3시간을 주는 경우 시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게 2부분 형식, 3부분 형식의 곡들을 작곡하게 돼 있으므로 그것을 잘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곡하는 친구들은 또 하나의 이 피아노라는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곡을 기악을 하고 있는 피아노 전공하는 학생 이외에도 이렇게 피아노를 능숙하게 쳐서 보통 소나타 정도의 곡 이상의 것을 빠른 템포의 곡을 숙달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곡은 이렇게 청음이나 화성풀이, 작곡, 피아노 등 그 좀 영역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입니다. 국악은 보통 한국음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국악도 마찬가지로 기악, 성악, 작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론까지 있어서 영역이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하고 마찬가지로 분야가 나눠지는데요. 기악에서는 정악이나 산조, 자유곡을 하거나 성악에 있어서는 가곡, 시조, 단가, 판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용음악입니다. 실용음악은 아마 친구들이 가장 요즘은 핫한 부분이 되는데요. K-팝 이후에 여러 친구들이 더더욱 많이들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는 실용음악이나 실용작곡은 친구들이 단시간 내에 준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할지 모르나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음악적인 재능, 특성을 갖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 와서 관심이 많다고 해서 실용음악 쪽을 덜컥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츰 이 실용음악 쪽은 굉장히 지원율이 높은데요. 그거에 비해서 또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떤 걱정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또 내 특성과 잘 맞는지를 잘 살펴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실용음악에 있어서 일단 그 성악, 보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보컬 부분에 있어서는 뽑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뮤지컬 학과로 뽑는 경우도 있고 보컬로 뽑는 경우도 있죠. 이 분야가 다른데요. 그래서 뮤지컬로 뽑을 때는 뮤지컬 넘버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컬로 뽑을 때는 가요나 팝같이 이런 자유곡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을 때 준비할 때 보면은 반주자가 아니라 MR을 준비하든지 준비하는 것도 과정이 학교마다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도 여러분이 잘 학교마다 다르니까 학교마다 잘 챙겨보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악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죠. 일렉트릭 기타라든지 드럼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주어지는데요. 그 악기들마다 실은 전공 기악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하나의 악기마다 뽑는 인원은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경쟁률이라고 할지라도 또 기악은 전공 악기별로 조금씩 더 차이가 나므로 여러분들이 그 전공 악기에 어떤 전공이 많이 뽑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실용음악 중에 이제 보컬이나 기악은 이렇게 뽑는데요. 그 다음에 작곡입니다. 작곡에 있어서는요. 자작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 중에 보면 친구들이 싱어송라이터 굉장히 멋진 이름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꽤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자작곡이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이것을 시험 볼 때는요. 본인들이 직접 연주하면서 즉흥곡 연주까지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피아노라든지 건반 악기는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여기까지 전공 실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이제 수시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수시 전형의 특징을 이해해 보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전형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다음에 전공별로는 어떻게 분류해 볼까? 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의 특징입니다. 일반 계열과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시 전형에서 보면 이렇게 일반 전형이 있고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일반 그 계열과 조금 다른 것은 특별 전형이 있어서는 이렇게 전형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고요. 또 선발 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특수교육 대상자라든지 무슨 보훈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선발 인원이 매우 적고 대학마다 뽑지 않는 대학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 전형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일반 전형에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보통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을 많이 해야 되고요. 나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시 전형의 특징이나 종류를 보시고 가능한 선생님이 권하는 것은 수시 전형도 일단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쌓고 또 수시 전형도 정시 전형에 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특징은 지금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 반영은 물론 같습니다. 해서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그 기말고사 성적까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반영 교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대학별로 살짝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3학년 1학기까지의 그 자료니까 보고 여러분이 조금 더 준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국어나 영어는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나 영어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졸지 말고 잘 들어서 국어, 영어 성적만큼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알고 있는 건 사회교과 영역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것 이외에 수학이나 과학을 반영하는 선택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이외에 자기의 강점인 사회나 혹은 수학인가 과학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저것을 한번 반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교과목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마치 사회나 요것을 보았을 때 사회나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 중에서 어떤 것이 덜 부담되고 나한테 강점이 될까 한번 살펴보면서 반영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관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살펴보세요. 교과 반영 확인을 해보고요. 교과 성적을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과 시간에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조금은 그런 경우에 국어나 영어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회나 수학, 과학 중에서 조금 더 저런 성적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희소식이라면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구들 중에 보면 많은 친구들이 정시 전형을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시 전형은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조금 더 큰 부담이 있으므로 혹은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수시 전형에도 도전해보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는 진학에서 진로까지 생각해서 교육학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또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중에 경상대나 공주대, 서원대, 전남대,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음악교육학과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계열과 마찬가지로 수시 지원 6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기 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실기 일정 때문에 수시 지원 6회에 가능은 하나 보통 친구들이 6회 지원까지 하는 데에는 조금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고사일이 겹치는 경우를 잘 일정을 살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능하면 이것을 보겠지만 이 실기고사일의 그 지원의 일정이 겹치지 않게 고려하는 것 중에는요. 하나의 팁이랄까 하면은 수시 그 원서를 쓸 때 맨 처음에 앞부분에서
원서를 접수한 것, 그 다음에 꼭 봤으면 하는 대학은 조금 뒷부분에다가 원서를 접수해서 실기 일정이 그 수험 번호대로 그 지정이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일정이 겹치는데 조금은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다 보니까 수시 전형 6회를 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제외되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특별 전형의 요 비실기 전형은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은 한예종의 영재원을 다닌 친구들은 비실기 전형으로 뽑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들 일반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다른 그 음악 대학들보다는 실기 시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공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실기 시험에 있어서 매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기 전형의 6회 제한에서는 예외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그런 이 한예종이긴 하나, 여러분이 그럴 경우에는 실기 시험도 그 다양한 실기 시험을 내가 준비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있다라면 도전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일반 그 음악대학의 준비를 조금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전형 특징 중에서 일단 학생부 반영 방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부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과 성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경기대, 공주대, 서울시립대, 지금 얘기한 한예종의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교과를 반영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교과가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경기대나 공주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또 학비도 굉장히 싸지요. 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국어, 영어는 선생님이 거의 다 필수적으로 반영을 하니 준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대요. 가천대, 경희대 중에 포스트모던과 국민대, 명지대, 용인 캠퍼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끔 이렇게 과들을, 전공들을 이야기해 주는 경우는요, 같은 그 대학일지라도 어느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이 전공을 뽑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대학은 같은 대학인데 그 중에서 어디는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어디는 정시만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수시 모집에 있는데 놓치는 경우, 혹은 수시만 준비했다가 보니까 아닌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공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 영어, 그 다음에 많이 나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가 있죠. 죽전 캠퍼스는 서양 클래식 음악이고요. 천안 캠퍼스는 실용음악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전과 천안 캠퍼스는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의 것을 선택하고요. 수원대, 안양대, 중앙대, 한세대, 그 다음에 한양대의 에리카는 실용음악 쪽이죠. 그 다음에 한양대는 클래식 음악 쪽입니다. 해서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반영하는데요. 2022학년대는 조금 여기서 반영 방법이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세모들은 전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학생부 반영을 볼 때 동그라미는 필수, 세모는 선택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구들을 보면은 사회나 수학 중에는 사회가 강점이면 수학이 약점이기도 하고요. 수학이 강점이면 사회가 약점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시여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수시에선 사실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을 뽑는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서 남학생들이 음악을 준비하면서 조금 수시에는 약하고 많이 뽑지 않아서 조금 어렵겠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국어, 영어는 필수의 사회 수학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가 있습니다. 홍익대가 웬 말이지? 미술을 많이 하는 홍익대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홍익대 중에는 저렇게 국어, 영어는 필수에 보면은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홍익대는 수도권,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학생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실용음악을 많이, 실용음악 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택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물론 또 홍대 근처에서는 버스킹이 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술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거리이기도 하죠. 홍대 거리가. 자, 그 다음에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가 필수입니다. 거기에 사회나 수학이나 과학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한 교과목이 어떤 것이고 아니면 지금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겠고요. 이 KC대학은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이름이 바뀌어 있죠. KC대학. 여기는 영어가 일단 필수고요. 국어나 사회, 수학, 과학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이 모두 다 선택으로 들어가는 학교들입니다. 용인대, 경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영수 중에 또 사회과학 중에 그룹을 지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백석대도 여러 친구들 중에 아마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는 실기를 잘 하는 그런 대학이기도 하죠. 그 다음 삼육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수학이 필수에 사회와 과학이 선택이 되는 성결대, 그다음에 서울신학대학 등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종교적으로 특정한 그 기독교를 갖고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신학대학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건대학도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실기적으로는 잘하는 높은 대학이고 인기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이 전과목을 볼 수 있는데 학기별로 4개의 과목을 높은 단위수를 가지고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에서 보통의 이상에서 자신이 있다면 이런 모건대도 괜찮고요. 실기가 자신 있다면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여학생들 중에 그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0단위를 봅니다. 예술, 음악까지도 다 보고 있는 국어, 영어, 사회, 수학, 과학에 예술까지를 보는 그런 대학입니다. 해서 상위 30단위를 체크하고 보고 있는 대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계열의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수시 전형의 이해 중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엔 그 다음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수시 전형의 종류에는 이렇게 일괄합산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괄합산 전형에는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기 학생부 면접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면접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실기 학생부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학생부만 반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기 100%만 반영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일괄합산 전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단계별 전형 먼저 또 보겠습니다. 단계별에서는 1단계에서 대체로 이렇게 실기를 먼저 보는 데도 있지만 학생부를 반영해서 보는 데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실기하고 학생부를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에서는 실기랑 학생부 혹은 실기의 학생부의 면접, 그리고 실기의 1단계 성적을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실기에다가 1단계 성적을 학생부를 보고 2단계에서 실기와 1단계 성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떤 대학들이 나한테 맞을까라고 한번 관심 있는 대학들이 어디에 리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괄합산 전형에서 실기 100%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학생부라든지 교과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친구들한테 희소식이 되겠죠. 강남대가 있고 나사렛대학교, 대구예술대학 중에는 교회 실용음악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대에서는 교회음악과 실용음악이 포함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모건대 중에는 음악대학이 실기 100%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장신대, 신라대학, 숙명여대의 작곡과, 그 다음에 장신대에서는 면접을 포함하나 여기서니까 장신대에서 실기를 100% 하고 있고 면접은 패스페일 정도로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신대에서 면접 정도에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기독교 교인인가라는 종교적인 문제의 면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총신대에서는 면접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것은 뭐냐면 2022학년도에 가면 이렇게 변경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신대가 지금은 실기 1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2022학년도가 되면은 면접 그 시험이 10점이 되고 실기가 90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계예술대학, 아주 전통적으로 실기가 강세인 학교이죠.
그다음에 평택대학 등이 이렇게 실기 100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괄 합산 전형을 하면서 내가 실기를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저런 학교도에 도전하면 조금 더 교과목에 대한 부담은 좀 적겠죠. 그다음에 실기 95에 면접을 보는 학교입니다. 인제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제대학을 할 때에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면접도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이렇게 실기가 아닌 학생부와 면접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음악 계열 쪽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실기를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전공을 선택해보고 싶다면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침례신학교인데 이 침례신학교가 저기 보면 바뀌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요번 내년부터는 한국침례신학대학으로 그 명칭이 바뀌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두 가지를 적어봤고요. 이 중에 음악치료학과는 이렇게 학생부와 면접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대구예술대학에도 예술치료라고 하는 학과가 이렇게 학생부하고 면접만 보는데요. 지금 대세가 진학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진로를 선택할 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교직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음악치료나 예술치료 같이 음악치료가 굉장히 대세인 부분인데요. 저런 것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냐면 병원 같은 곳 혹은 자기 자신이 상담소를 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음악치료나 예술치료 부분에 석사 과정이 많이 개설돼 있고 학부 과정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앞장서서 이렇게 학부에서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본다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음악치료사 혹은 예술치료 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실기 90의 학생부 110입니다. 국민대의 피아노 전공, 서울시립대의 성악과 피아노, 한양대 에리카의 실용음악학과, 한양대의 관현악과. 즉 선생님이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죠? 저렇게 전공별로 선생님이 보라는 이유는 어떤 전공은 실기 90을 보고 같은 대학일지라도 어디서는 실기를 80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반영되는 영역 그것이 다르므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대학들이 이 실기 80에 학생부 20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익숙한 안동대, 영남대 같은 곳도 실기 80에 학생부 20입니다.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대구 가톨릭대학, 백석대, 서경대, 성결대, 서울신학대학, 서원대 음악과, 성신여대에서는 작곡과 이론을 제외한 곳이 성신여대에서는 실기 80에 학생부 20입니다. 수원대가 있고요. 안양대는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팁이 있었죠. 2022학년도에 가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실기 90에 학생부 10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양대는 전형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창원대, 한세대, 한양대의 국악과의 작곡 이론을 제외한 것은 실기 80에 학생부 20을 합니다. 보통 지금 보았겠지만 실기 80에 학생부 20을 많이 채택합니다. 일괄 합산에선. 자,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기 70으로 가겠죠. 자, 실기 70.4에 학생부 29.6이라고 한 것은 실질 반영 비율까지도 다 적어준 학교이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해봤는데요. 경주대 실용음악과 그 다음에 공연예술학부는 이렇게 실기 70.4, 학생부 29.6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70에 특이하게도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 100이 아니면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해서 이렇게 간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학생부의 그 교과 성적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는 학교가 되겠죠. 창신대와 침례신학대학, 아까 얘기한 한국침례신학대학이 되는 음악치료를 제외한 다른 곳은 음악과 부분은 이렇게 실기 70에 면접 3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70에 학생부 30, 아까 했던 실기 80에 학생부 20처럼 굉장히 많은 학교가 이 대다수 학교가 여기 부분에 포함되는데요. 가천대, 경기대 실용음악 작곡, 경상대 음악교육과, 그 다음에 계명대, 단국대 죽전이니까 이거는 클래식 음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동덕여대, 동덕여대에서는 피아노, 관현악, 성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한국음악과, 그 다음에 상명대, 성신여대의 작곡 이론입니다. 아까 앞서서 작곡과 이론이 아닌 나머지는 성신여대가 실기 80을 보는 경우였죠.
그 다음에 호원대는 실용음악으로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지원이 인기가 있는 점점 올라가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실용음악과 K-팝학과 공연 미디어 학부가 실기 70에 학생부 30으로 해서 실용음악이지만 일괄 합살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전형 중에서 실기, 그 다음에 학생부에다가 출결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용인 캠퍼스, 경북대 국악학과는 이렇게 출결을 따로 해서 학생부 20에 출결까지 하고 실기 70을 보는 대학입니다. 실기 60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음악교육과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실기 60에 학생부 40을 보는 모건대 음악교육과, 용인대는 실용음악과 국악과, 한양대의 국악과 작곡, 국악과 중에서 작곡과 이론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 60%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음악교육이나 작곡 이론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 60.3에 학생부 30.1 면접이 포함돼서 점수에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조선대 음악교육과입니다. 피아노, 작곡, 성악, 현악을 선생님이 특별히 써놓은 이유는 이 음악교육과에서는 이런 피아노, 작곡, 성악, 현악만을 가지고 전공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을 하는 친구들은 좀 아쉽지만 이 조선대 음악교육과에 도전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조선대 음악교육과에 도전하려면 피아노나 작곡, 성악, 현악 부분 중에 하나에 전공 실기를 할 수 있는 친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원대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기 20의 학생부 면접으로 실기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학생부의 그 60%나 되는 반영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와 면접까지 80%가 학생부와 면접이고요. 실기는 20%만 하는 음악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았겠지만 실기에 조금 더 약점을 갖고 있지만 학생부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음악교육과의 전공을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으로 가볼게요. 1단계에서 아까 선생님이 맨 앞에 얘기해봤지만 대체로 실기를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숙명여대 같은 경우입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 보면은 1단계에서도 실기 100, 2단계도 실기 10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1단계에서 한번 몇 배수 거르겠지만 둘 다 실기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나 관현악, 성악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 있게 실기 전형으로 해서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왜 선생님 작곡은 없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었죠. 일괄 합산 전형에서 이미 숙명여대의 작곡을 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전공별로 일괄 합산 전형일 수도 있고 단계별 전형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냐 정시냐 혹은 일괄 합산이냐 단계냐 늘 한 번씩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전공별로 해서 이렇게 실기가 자신 있는 친구들이라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두 번째 실기 100에 1단계 성적을 10%만 활용하고 2단계에서 다시 한번 실기 90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뭔가요? 다 같이 실기를 보는 것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희대 성악과 피아노도 여러분들이 실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해서 1단계와 2단계를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적어 놓았듯이 2022학년도 지금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성악과 피아노의 경희대가 수시에서 모집하던 것이 이제 없어지고 정시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경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실기, 학생부 이런 것이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1단계에서 실기 100으로 뽑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10%에 실기 90%가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한양대의 피아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보컬 부분은 이렇게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은 나는 실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학생부는 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나 그 데드라인에 있는 걸쳐져 있는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부 관리도 좀 더 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반영 부분이 작거나 혹은 많거나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교과 반영을 보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친구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실기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 20으로 조금 더 학생부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실기 80으로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백석대, 서경대 실용음악과. 서경대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실용음악과가 굉장히 지원율이 높은데 여러 친구들이 지원할 때도 이 실용음악과, 서경대 실용음악과는 많이들 높아져서 경쟁률이 높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양대 국악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실기, 학생부 실기로 하는 단계별 전형을 하고 2단계의 단계별 전형을 하고 있지만 2022년도에는 일괄 합산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실용음악과 뮤지컬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단계별로 지금 전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2022년도에는 이렇게 학생부가 어떻게 되냐면 20%에서 교과십, 출결십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출결에 있어서 질병결석, 질병지각, 질병조퇴 이런 것은 별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무단, 즉 이제는 용어가 바뀌었죠. 미인정으로 바뀐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들은 이렇게 출결에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시를 위해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의 근태 상황도 조금은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친구들 중에는 애석하게도 실용음악이나 어떤 그 연습실에서의 연습 때문에 늦게 귀가를 하다 보니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하고 미인정 지각 처리되는 친구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 친구들도 자기 그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학교에 오는 근태도 잘 조절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런 전형에 보면은 포함되므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기 100에다가 그 다음에 학생부 또 실기 1단계 성적까지 복잡하게 넣어 놓은 것이 있죠. 서경대 뮤지컬 학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뮤지컬 학과도 있고 혹은 실용음악 학과들 있어서 보는 것에 시험의 그 전공 실기 시험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뮤지컬 학과 같은 경우는 뮤지컬 넘버로,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실용 보컬 시험으로 나가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준비해서 시험을 봐야 될지 잘 보고 전형이 무엇인지도 잘 선택해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가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요. 이 서울대는 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전부 다 수시에서 100%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전부 실기 100%로 모집을 하지만 2차에서는 1차에 있던 2차 실기가 그때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가 60이 들어가는 곳이 성악과가 있고 피아노과, 관현악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서울대 성악과를 도전할 친구는 2022년도에 유일하게 성악과는 정시 전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 없어질 예정이니 올해가 마지막 서울대 성악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실기 100% 1차 했고 2차에서는 실기 40%의 서류에 면접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가 있죠? 작곡, 지휘, 전자음악, 국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별로 이제는 면접까지 포함되니 여러분들이 면접도 만만치 않게 그 내용을 보면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정보를 많이 얻어서 이 면접고사까지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요, 실기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서류로 1단계에서 서류, 2단계에서 여기는 실기가 아니라 서류로 100, 그 다음에 1단계의 서류 평가, 플러스 실기가 30에 면접이 들어가는 서울대 작곡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곡이나 이론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실기 비중보다는 저렇게 어떤 서류 평가라든지 이 서류 평가는 학생부도 들어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동덕여대의 보컬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1단계에서 실기에 학생부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으로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1단계에서 실기하고 학생부를 또 보는 데가 또 있죠. 실기하고 학생부를 보는데요. 실기 70에 학생부 30으로 해서 보는데 단국대 천안이라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실용음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용음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단계에서 학생부 30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이 그냥 교과 학교에 와서 그냥 잊지 않도록 하고 반영되고 있는 학과를 선생님이 아까도 한번 데이터를 보여줬지만 교과가 무엇이 있는지 보고 적어도 그 교과만큼은 국어나 영어나 그렇지 않고 또 선택하는 교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만큼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성적 30에 실기 70으로 2단계에서는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주목해 주세요. 경남대의 한마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음악교육과에 있는데요. 여기는 실기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음악교육과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경남대의 것을 도전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이 얘긴데요. 1단계에서 교과 90의 출결을 봅니다. 1학년, 2학년 때 좀 더 근태를 잘 할 걸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과와 출결을 봐서 1단계에서 거르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교과가 이미 3학년 1학기 것까지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해서 경남대 음악교육과에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 성적만을 봅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죠. 상위 30단위를 본다고 했어요. 상위 30단위를 국영수사과의 예능 과목이 음악까지 다 보는 학생부 100으로 해서 전형을 뽑고요. 그 다음에 1단계는 성적인 20%에 실기 80%로 2단계에서 성적을 하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도 성적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기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자 하는 대학 중에는 학생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만큼 비중이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1, 2학년 때에도 더불어 준비해야 되고 늦었다 생각하는 지금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잘 준비해서 수시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학생부 100을 보는 데가 또 있네요. 경북대 음악학과입니다. 여기에서도 학생부 100으로 1단계를 거르고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 출결이 들어가고 1단계 성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 70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학생부에서 보는 것은 봉사보다는 출결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보는입니다. 봉사를 보는 학교도 가끔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출결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음악 계열의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적인 특징과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던데요. 수시 전형의 이해 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하면서 정시 전형으로 갈게요.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전형별로 그 단계별 전형까지 한번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공별로 어떤 대학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음악에는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대학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서양음악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겠는데요. 선생님이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경상 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가천대, 강남대, 경희대, 국민대, 계명대, 나사렛대학, 단국대는 천안 캠퍼스까지 있죠. 그 다음에 동덕여대, 동아대, 단국대 마찬가지고요. 대구 가톨릭대학, 대신대, 명지대, 백석대. 내가 선택하는 대학이 저기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서경대는 서울에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울대, 서울신학대학,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숙명여대, 신라대학, 안동대학, 안양대, 인제대학, 장로회 신학대학, 중앙대, 창신대, 창원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지만 저런 대학들 중에 나를 받아주는 대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침례신학대학은 한국침례신학대학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음악치료, 대구 일세의 음악치료도 서양음악 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음악입니다. 서양음악에 비해서는 많은 대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기는 하지만 살펴보면 단국대 죽전 캠퍼스, 서울대, 수원대, 이화여대, 중앙대, 추계예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해서 단국대의 이 죽전 캠퍼스는 이렇게 클래식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 학과나 실용음악입니다.
경기대, 경희대, KC대학, 그리스도 신학대학이었죠. 나사렛대학, 단국대 중에서 어디요? 천안 캠퍼스, 동덕여대, 명지대, 백석대, 서경대, 성신여대, 서울신학대학, 성결대, 안양대, 평택대, 한세대, 한양대는 에리카 캠퍼스가 뮤지컬이나 실용음악이라고 얘기했고요. 서울에 있는 이 또 홍익대학은 오래된 곳은 아니지만 뮤지컬 실용음악 쪽에서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강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교육과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넘어서 이렇게 진학까지 관심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옆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에서는 모든 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그 기준이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음악교육과 중에 경상대, 공주대, 서원대, 전남대, 조선대만큼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피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단 경남대와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시전형의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전형의 특징은 2021학년도도 그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악 계열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그 군 이동이 있을 수 있으나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나 다군이 분포될 수 있음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다군 대학들은 대부분 가군이나 나군보다는 비교적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학들은 가군이나 나군의 그 합격 결과에 따라서 다군의 합격자 이동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합격 그 변동은 조금 더 가군이나 나군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대학마다 전형 요소나 반영 비율은 특히 다양하겠죠. 근데 음악교육과나 작곡 이런 전공들은 학생부 혹은 수능 성적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음악 전공보다는 이것이 높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나 수능 성적 비중이 높다면 음악교육, 작곡, 이론 전공 쪽으로 여러분이 도전해 볼 수 있겠고요. 실기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은 이제 조금 일반 음악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영역에 따라서 수능이나 학생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실기 능력이 유사하지만 그 학생부나 수능 성적도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 수능은 어떤 영역을 반영할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음악교육이나 작곡 이론 전공을 대부분 제외하면은요, 아까 수시에서도 그랬죠. 실기 70% 이상으로들 다들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정시에서도 실기 70% 이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저렇게 음악교육이나 작곡, 이론 전공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괄 전형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실용음악의 보컬이나 혹은 성악 등과 같이 지원자가 많은 전공에서 혹은 대학별로 조금 더 단계별 전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일괄 합산 전형일지 단계별 전형일지 전형의 종류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의 1단계 전형은 대부분 실기 100%를 반영하거나 실기 비중이 크지 않지만 한국교연대처럼 음악교육과의 경우에 1단계에서 수능 100%를 적용해서 보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기와 수능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수시 전형은 조금 더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시 전형에서는 실기 플러스 수능을 적용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전형을 나는 도전할 거야 하면은 저렇게 수능도 준비를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 염두에 반드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시 전형의 특징 중에 이렇게 수능의 영역에는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있을까 한번 그 반영 영역들을 살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수능 영역에서 나는 그러면 이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어떤 영역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꼭 한 번씩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국어와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수능뿐이 아니라 아까 수시에서는 학생부에서도 국어, 영어는 필수가 많았죠. 한양대, 세종대, 연세대, 가톨릭대학, 지금 이제 연세대가 호명되기 시작했어요.
연세대가 수시에서는 모집하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가톨릭대학, 국민대, 명지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작곡 부분, 추계예대, 장로회 신학대학입니다. 자, 장로회 신학대학이 2022년도에 국어와 영어를 반영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은 2022학년도에 변경되는 학교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탑재해서 미리미리 볼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와 탐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탐이 될지 과탐이 될지 그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전남대와 중앙대 안성 캠퍼스죠. 중앙대는. 그 다음에 서울대의 성악 부분이 어떻게 해요? 2022년도에는 정시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넘어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이 국어와 탐구 영역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1, 2학년이라면 저렇게 국어와 탐구 영역을 보고 있어야 서울대 성악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는 이렇게 선택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은 국어와 영어의 그 선택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 중에 선택, 그 다음에 탐구는 필수 되는 부분이 대구 가톨릭대학. 그 다음에 국어와 영어와 탐구 영역을 다 보고 있는 대학이네요. 그래서 경북대, 경희대, 수원대, 단국대, 죽전 캠퍼스, 공주대입니다. 공주대는 22학년도에는 국어, 영어, 탐구뿐 아니라 수학까지도 포함시켜서 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2022년도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이 수학까지도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이 되니까 조금 더 폭이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안양대와 창원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수학을 선택으로 영어와 탐구를 필수로 하는 대학입니다. 여기 보면 강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명대, 한세대 이런 대학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동덕여대 한국교원대가 있고요. 경기대는 2022년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국어, 수학 선택에 영어 탐구가 필수로 되는 데가. 그 다음에 한양대, 세종대, 연세대, 가톨릭, 국민대, 명지대, 동국대, 경주,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추계예대. 아까도 한번 나왔던 파일이긴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가 필수에 영어도 필수인데 수학하고 탐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이나 사회, 과학 중에 영역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네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건국대 한양대 에리카. 국어에다가 수학, 영어, 탐구 선택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의 음악치료과. 자,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를 전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가 필수가 되어 있는 학교 남서울, 백석, 중부, 호서대에 선결되는 2022년도에 같이 합류를 하고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영어가 필수로 됩니다. 동아대 두 개의 영역에 영어가 필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다 선택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경남대, 안동대, 이화여대, 인제대, 서울신학대학은 2022년도에는 영어는 필수가 되고 국수, 탐이 선택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성신여대는 세 영역을 국수, 영, 탐 중에 세 영역을 36대는 2022년도에 합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여기를 다 보는 대학 강릉 원주대, 경기대, 36대, 창신대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4강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정시전형 중에서 나머지 이해 부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전형의 이해 중에 종류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보면은 일괄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겠죠. 정시전형도. 그래서 일괄합산 전형이 이렇게 실기, 수능을 보는 곳, 실기, 수능의 학생부까지 보는 대학. 그다음에 실기 수능의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 실기 학생부를 보는 전형, 수능을 보는 전형, 실기 전형을 보는 전형 이렇게 다양합니다. 나한테 잘 맞는 전형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유리한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에는 대체로 우리가 수시에서도 했지만 실기 전형을 많이 보긴 하는데 2단계에서 실기의 수능을 보는 대학, 2단계에서 실기 수능의 학생부를 보는 대학.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실기와 수능을 보고 2단계에서 실기와 1단계 성적을 포함하는 대학, 그리고 1단계에서 수능만을 보고 2단계에서 실기, 수능, 면접까지 보는 대학들로 이 전형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수시 때보다는 수능이라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실기하고 수능을 보는 대학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실기하고 수능을 보는 대학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가톨릭, 강남대, 경기대 실용음악과, 경북대 음악학과와 국악과, 경희대, 계명대.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있을까요? 남서울대학의 실용음악과, 단국대의 죽전 캠퍼스,
대구 가톨릭대학, 동아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배재대, 동덕여대 전공을 잘 보셔야 돼요. 성악, 관현악, 피아노, 실용음악에서 보컬은 제외됩니다. 1월 합산에서. 그 다음에 명지대 용인 캠퍼스, 수원대, 서경대 음악학부입니다. 서울신학대, 신한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안동대, 안양대, 원광대. 그 다음에 연세대에서는 작곡가와 관악기입니다. 현악기랑 분리돼서 보는 곳이고요. 이화여대, 예원예술대, 임실캠퍼스, 전남대, 중부대 고양 캠퍼스와 충청 캠퍼스. 이 중부대의 고양 캠퍼스는 실용음악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안성 캠퍼스, 창원대 추계예대, 충남대 침례신학대학, 한국침례신학대학으로 바뀌죠. 음악치료과, 그다음 한국교통대 한세대, 한양대의 관현악과 작곡, 그 다음에 협성 호원대, 실용음악과 공연미디어, 그 다음에 K-팝학과, 호서대, 홍익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만을 보는 대학입니다. 실기만을 보는 대학은 대구예술대의 공연음악과, 피아노 교수학과라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그런 과로 명칭은 되어 있으나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은 일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대에 교회음악,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와 면접을 보내요. 한국침례신학대학의 음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음악과는 실기하고 면접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합산 중에 실기하고 수능의 학생부까지 조금은 학생들에게는 버거운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능도 반영하고 학생부도 반영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건국대 음악교육과, 백석대의 피아노 뮤지컬 연주과,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성결대, 세종대, 용인대. 용인대에서는 국악과와 실용음악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창신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색깔이 있는 곳은요. 2022학년도에는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용인대의 국악과 실용음악은 실기 수능 학생부가 반영될 예정이고요. 서울시립대, 세종대는 이렇게 2022년도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실기 수능에다가 면접까지 준비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공주대의 음악교육과, 인제대, 장신대, 충신대는 면접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능이 아닌 학생부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정시를 준비했는데 수능이 부담스럽다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실기하고 학생부를 전형을 보고 있는 곳을 지원해 보면 조금 더 수능에 대한 부담이 적겠지요. 경주대, 대구예술대, 실용음악과, 평택대 음악학과, 실용음악과, 삼육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신라대, K시대,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실기와 학생부로 되는 곳이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평택대 음악학과가 이렇게 2022년도에는 실기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인데요. 단계별 전형에서 보면은 많은 학과들이 실용음악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사실은 지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만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능들이나 학생부들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그 수능의 영역은 어떤 것일까를 반영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경대 실용음악과 뮤지컬, 연세대 현악기, 아까 관악기는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교회음악, 성악, 피아노과는 1단계에서 실기, 2단계에서 실기하고 수능을 보고요. 한양대의 피아노하고 성악 전공, 한양대 에리카 전공에서 에리카 캠퍼스의 보컬 전공, 그 다음에 백석대 실용음악이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실기를 하는데 2단계에서 실기와 수능 학생부까지 다 보는 국민대와 백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와 수능 학생부까지들 다 반영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수능까지 보는 게 있습니다. 실기 수능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 실기하고 1단계 성적을 보는데요. 단구대 천안캠퍼스 뉴뮤직과의 작곡 부분입니다. 단국대가 실용음악의 뉴뮤지컬로 바뀌어 있죠.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작곡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수능을 봅니다. 한국교흥대 음악교육과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먼저 거르고 2단계에서 실기 수능의 면접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2022학년도에는 저렇게 일괄합산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올해까지만 단계별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실기 수능에 2단계에서는 실기만 보는 동덕여대의 실용음악 보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4강까지 다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이외에 전문대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도 선생님이 파일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를 반영하거나 수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실용음악의 전문대학을 도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그 준비를 하는 교과들 혹은 학년에서 어디 학년에서 내가 교과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음악 재능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어떤 것을, 정시는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라든지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을 땐 울산 진학정보센터로 아마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많은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